중국 당국이 준비 없이 급격히 방역 정책을 완화, 코로나 확산 쓰나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최근 베이징의 감염 확산과 장례식장 부족 사태는 2020년 초 우한을 떠올리게 합니다. 역사학자 장리파는 17일 트위터에 베이징의 한 저명한 교수가 사적인 편지에서 지금은 감염 환자 수가 정점일 뿐 외국 경험에 따르면 한 달 안에 중증 환자 수가 정점을 찍을 것이라며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문제는 기존 의료 시스템이 준비가 됐느냐 하는 점이라고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교수는 중국이 3년 동안 철저히 방비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준비가 안 됐다며 감염 후 자가 격리된 사람에게 식품 배급과 정부 보조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실, 음압-격리 병실이 턱없이 부족하고 가장 큰 문제는 의료진 부족 문제라며 현재 베이징, 광저우 등지에서 의료진 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의료 시스템 붕괴가 불가피한 점 외에 이 교수는 택배를 예로 듭니다. 많은 배달원이 감염되어 배달할 수 없지만 중국에는 보조금이 없다. 현재 같은 정책으로는 누구도 감염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완치된 후 충분한 휴식을 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나가서 돈을 벌어야 하는가 하는 데서 차이가 있다며 우리는 이미 많은 자원을 낭비했고 많은 지방 정부는 빚에 허덕여 외국을 따라 배울 돈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교수는 또 많은 사람들이 순진하게 이 사태가 지나간 후에 모든 일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큰 착각이라며 지금은 단지 초기 파고일 뿐 이 초기 파고에서 의료진과 배달원이 대가를 치르게 되고 그 다음에 중증 환자가 대가를 치르지 않겠는가 하고 묻습니다. 이어 그는 이 초기 파고는 베이징, 광둥 및 기타 지역에서 발생했지만 그 다음은 개발이 낙후된 지역에서 대규모 감염이 발생할 것인데 이것이 진정한 시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16일 중국인들에게 제로 코로나 3년은 집단적 트라우마이며 결코 사과하지 않는 정부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기자는 자신이 취재한 모든 사람들이 중국 정부가 이 정책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도 당국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고 썼습니다. 그중 베이징의 한 인터넷 회사 프로젝트 매니저는 정상적인 사회에서라면 제로 코로나와 같은 심각한 정책 오류에 대해 대중이 요구하는 것이 어찌 사과뿐이겠는가. 집권당이 바뀌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 상황에서는 그러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코로나 사태의 향후 발전 추세와 관련 이코노미스트는 15일 이 추세면 중국인 150만 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또 향후 3개월 동안 중국인의 약 96%가 감염되고 ICU 침상 수요가 곧 공급을 초과할 것이며 60세 이상 사람들이 사망자의 90%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미국 건강지표평가연구소가 발표한 패턴 추론에 따르면 중국의 확진자 수가 4월 1일쯤에 정점에 달하고 중국인의 약 3분의 1이 감염돼 32만 2천 명이 사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의 기술은 2014년 러시아가 크림 반도를 침공한 후 미국이 처음 훈련시켰던 우크라이나 군과는 완전히 천양지차라고 로라 쿠퍼 유라시아 담당 미 국방부 부차관보가 VOA에 밝혔습니다. 이어 많은 사람들은 겨울을 재정비 기간으로 생각하지만 이번 겨울은 매우 역동적인 기간이 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의 움직임이 둔화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고 러시아도 전진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국방부 공군 공보실장을 맡고 있는 팻 라이더 준장은 내년 1월부터 미국은 전투 훈련을 확대, 더 많은 우크라이나인을 매월 독일에서 훈련시키며 실탄 훈련을 포함한 첨단 전장 전술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국은 보병이 어깨에 올려놓고 발사하는 지대공 스팅어 미사일과 중단거리 첨단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나삼스를 포함 수백억 달러치의 무기를 이미 우크라이나에 제공했습니다. 쿠퍼 부차관보는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제공한다는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방공 시스템이 우리 최우선 과제라는 것은 분명하다며 우크라이나의 방공 수요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상 발사형 대공 무기 체계인 나삼스가 그중 하나이며 미국의 지원은 새로운 전장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4월 미국은 슬로바키아가 우크라이나군에 완전한 S-330 시스템을 제공하도록 설득하고 슬로바키아에는 패트리엇 미사일 시스템을 제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나삼스 시스템이 배치될 때까지 방공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쿠퍼 부차관보는 또 러시아의 현재 상황은 군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많은 병력이 급히 동원됐고 훈련도 거의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장비도 매우 열악해 사기가 매우 낮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민간 인프라에 대한 무자비한 공격은 절망에서 비롯된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들은 우크라이나인들이 굴복하기를 원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방공 장비와 전력 장비를 포함 미국과 동맹국이 제공하는 이 모든 보급품을 통해 그들은 자신들의 강인함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화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이 됐지만 여전히 의회가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는 점을 환영하며 미국 양당의 지지를 받게 돼 아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 의회 의원 2사람은 홍콩은 자유를 상실했기 때문에 미국 주재 홍콩 경제무역 대표부의 미국 내 외교 특권과 지위를 철회할 것을 오는 21일 법안을 통해 공식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 제안에 공동 서명한 미 공화당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과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은 중국 정부가 일국 양제를 파괴, 홍콩 경제무역 대표부를 베이징의 해외 사무소로 전락시킨 상황에서 미국은 홍콩 경제무역 대표부의 지위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법안은 공포 후 30일 이내에 미국이 홍콩 경제무역 대표부의 특권을 연장해야 하는지 여부를 대통령이 승인하도록 요구합니다. 대통령이 승인하지 않을 경우 홍콩 경제무역 대표부는 6개월 이내에 운영을 종료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특권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의회가 찬성하지 않을 수 있고 의회는 비승인 결의안을 통해 홍콩 정부의 특권을 철회하도록 미국 정부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관련 인가는 매년 필요합니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미 국내에만도 워싱턴, 뉴욕, 샌프란시스코에 경제무역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경제무역 사무소의 20% 이상이며 그 목적은 국제기구의 홍콩 비즈니스 수행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루비오 상원 의원은 베이징이 홍콩을 장악한 이상 홍콩 경제무역 대표부는 중국 당국의 통제를 벗어날 수 없고 현재는 중국 당국의 대변자 역할을 하고 있다며 미국의 법률을 바꿔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을 미국에서 완전히 쫓아내는 게 우리 상식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스미스 하원 의원은 성명에서 중공은 국가보안법을 시행, 홍콩인의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공격했고 기본권을 파괴했으며 국제조약인 중형 공동선언을 위반했다며 미국의 법률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야 하고 홍콩 경제무역 대표부는 현재 중국 당국의 전초 기지일 뿐 미국에 존재할 이유가 충분치 않은 기구라고 지적했습니다. 진실탐사대 이지선입니다.